네, 이어서 취준생들의 인권을 지키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취준생 인권위원회 시간입니다. 그동안 몰라서 넘어가고 또 취업시장의 약자라서 참아야만 했던 그런 일들 많이 겪으셨을 텐데요. 오늘 이 코너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자기 권리를 당당하게 외칠 수 있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실 현직 노무사, 노무법인 한림경기의 김교원 노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그리고 오늘 정말 열일해주고 있는 신세미 캐스터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교원쌤, 저희가 지난번에 노무사란 그 직업, 자격증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 진원쌤이 게임 3시간씩 하면서 1년 조금 넘는 시간에 땄다고 했거든요. 천재인데요. 천재인가요? 아, 교원쌤은 저는 어느 정도? 2년간 준비했고요. 저는 이제 재학 중에 준비를 해서 뭐 1년은 휴학을 했고 1년은 이제 재학 중에 좀 준비를 했었습니다. 보통 한 2년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뭐 교원쌤은 하면서 본인만의 탈출 방법,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 이런 게 있었나요? 저는 믿진 못하시겠지만 헬스를 좀 그때 어떤 거요? 헬스. 헬스? 네, 아. 그러니까는 밥 먹고 뭔가 쉬는 시간에 좀 체력도 증진할 겸 스트레스 푸는 게 운동이었어요. 이게 고시 준비하는 분들이 은근 몸짱이 많다고 공부만 계속 하다가 운동하고 문제는 고시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몸에만 신경 쓰시는 분이 계셔서 공부 말고. 네, 공부 말고 그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 정말요? 알겠습니다. 지금은 몸짱이 아니지만 그래도 과거에는 몸짱이었다고 아닙니다. 가구의 몸짱은 아니었고요. 아니었다고 포장을 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됐네요. 자, 그럼 교원쌤 오늘의 주제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019년 3월 기준으로 청년 실업자가 무려 47만 3천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뭐 매년 매 정부마다 청년 실업을 줄이기 위한 게 가장 큰 목표인데요. 하지만 이와 반면에 또 중소기업은 또 구인난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어느 중소기업 얘기를 들어보면 40명을 채용 예정이었는데 실제 입사 지원서를 낸 어떤 취업 준비생들이 많지 않아서 25명밖에 뽑지 못했다고 합니다. 대기업 공채 시즌반이랑 비교해 보면 이 엄청난 좀 차이인데요. 또 취업 준비생들 입장에서는 중소기업에 취업을 하느니 차라리 백수로 남겠다 뭐 이런 얘기도 돌 정도로 현재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연봉 차이가 크다 보니까 이러한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도 이제 지원 제도를 좀 두고 있는데 오늘은 그런 좀 지원 제도를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네. 평소에 중소기업에도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오늘 이 시간 꼭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신세미 캐스터가 오늘의 안건 바로 소개해 주시죠. 네, 현재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의 인력난과 청년들의 구직난을 함께 해결하기 위해서 각종 제도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현재 취준생들은 정부가 중소기업 재직제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는 점은 알고 있지만 정작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취준생들은 어떤 제도가 있는지 또 어떤 혜택을 받는지 다 알지는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취업을 염두에 둔 취준생뿐만 아니라 재직자들도 이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서 인터넷에서는 이에 대한 문의를 하는 글 또한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화면에 띄워드릴 텐데요. 아예 지원 자체를 알지 못했다는 분들도 있었고요.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에 관련해서 이 조건에 자신이 해당하는지 문의하는 분, 또 지원 혜택이 가능한 조건에 중소기업이 있는 건지 이런 점들로 아주 실로 다양한 궁금증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아마 이분들 말고도 지원 제도와 조건들을 한꺼번에 누가 다 알려줬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오늘 취준생 인권위원회 안건으로는 중소기업 청년 지원 제도를 총정리를 해서 각종 지원과 조건, 혜택을 알아보자입니다. 네. 오늘 또 굉장히 씩씩하게 쳐준 만큼 이 정보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정말 취업과 관련된 다양한 지원 방안이 있다는 걸 알게 되긴 했는데 이게 뭐 소개해 주지 않으면은 알기가 좀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많은 양이 있어서 오늘은 또 교원쌤이 중소기업 청년 지원제도 이거를 들고 오셨습니다. 어떤 제도인지 소개 먼저 해주시죠. 네, 제도가 좀 여러 가지인데 우선 첫 번째 그 말씀드릴 제도가 내일 배움 카드라는 제도입니다. 네. 보통 이제 실업하신 경우들 이제 구직하는 활동을 하기 위해서 내일 배움 카드를 많이들 활용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구직자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 취업하고 있는 근로자들도 이러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직원훈련 포탈이라는 사이트에 신청이 가능하고요. 연간 200만 원 이내에서 교육비가 지원됩니다. 외국어, 컴퓨터 등의 교육뿐만 아니라
본인 직무와 관련된 교육들도 있다 보니까 좀 더 전문성을 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일반 과정과 외국어 과정 그리고 원격 훈련 과정으로 좀 나뉘어져 있는데 훈련 과정에 따라 지원금이 다릅니다. 자세한 거는 직업훈련 포털 들어가 보시면은 이제 자비 부담이 얼마나 이제 있는지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대부분의 강좌들은 크게 큰 자비 부담 없이도 수강이 가능하십니다. 네, 이게 내일 배움 카드라는 게 그러면은 실업자나 직장을 구하는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분들도 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 거잖아요.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자, 다음은 또 어떤 제도가 있나요? 네, 두 번째 제도가 이제 아까 안건 화면에 보였던 두 번째 케이스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네. 전월세 보증금 대출 지원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아. 이제 보통 청년이다 보니까 보증금이 없어서 전세 대신 월세를 택한다든지 아니면은 월세조차 얻을 보증금이 없는 청년들을 위한 어떤 이런 제도를 두고 있는데요. 보시면 이제 중소기업 취업 청년들한테 취업 일자에 상관없이 1억 원까지 대출을 지원해 주는 제도고요. 연 1.2%의 어떤 이자다 보니까 한 달이면 한 10만 원가량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크게 부담 없이 월세 50만, 60만 원 내는 것보다 이 제도 통해 가지고 전세를 얻는다라고 한다면 청년들 목돈 마련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월세를 살다 보면 정말 이 피가 빠져나가는 기분이 그쵸. 들거든요. 이게 월급도 뭐 아직 신입생 초반이다 보니까 월급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거기서 뭐 5, 60만 원 훅훅 나가면은 돈이 안 모인다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 제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해주신 1억까지 제출이 될 정도면은 자격 요건이 조금 까다로울 것 같은데 어떤 편인가요? 화면이랑 좀 같이 보시는 게 이가 좀 편하실 것 같은데요. 네. 전월세 보증금 대출 지원의 요건은 우선 첫 번째로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어야 되죠. 청년인 세대주나 또는 예비 세대주인 경우여야 되고요.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같이 등본상에 올라와 있는 세대원은 주택이, 그러니까 본인 자가 소유의 주택이 없어야 되고요. 또 혹시라도 부부인 경우에는 소득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다. 외벌이인 경우에 3,500만 원 이하, 그리고 맞벌이인 경우에는 연간 1,500만 원 이하의 소득을 받아야 되고요. 또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 취업을 해야 되는 거고, 대출 대상 주택을 보시면은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이고 보증금 2억 원 이하의 주택만 가능합니다. 근데 대부분 혼자 사시거나 사회초년생들은 30평 미만대를 이제 사시기 때문에 큰 네. 어려움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네, 요 화면을 뭐 캡처를 하셔서 꼼꼼히 읽어보시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다음 제도도 한번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제도가 이제 세 번째 케이스와 관련된 제도인데요. 아까 이제 저희 이 방송하기 전에 강좌에도 나왔던 제도입니다. 네. 청년 내일 채용 공제라고 해서요. 상당히 문의사항이 좀 많은 제도인데요. 이 제도는 이제 중소기업 등에 취업한 청년들이 워낙 이직률이 높다 보니까 장기 근속을 좀 도모하고 그리고 목돈 마련의 기회를 주고자 그리고 기업한테는 우수인재의 고용 유지를 해주고자 마련된 제도입니다. 청년이 중소 중견기업에 취업해서 2년 또는 3년을 근무했을 경우 매월 자기 분납금을 내면 회사와 그리고 정부에서 일정 금은 지원을 해주고요. 나중에 목돈을 받아갈 수 있는 형태로 2년형과 3년형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근로자 요건을 같이 보시면 네.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에 고용보험 총 가입 기간이 12개월 이하여야 됩니다. 그리고 기업은 5인 이상 중소 중견기업은 해당이 됩니다. 이게 본인이 적금을 내면은 기업과 정부가 목돈을 이렇게 더 지원해주는 그런 네네. 거라고 보면 되는 거죠. 이게 또 보면 2년형과 3년형이 나눠져 있어서 이거 비교를 살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로자한테 지원되는 금액 한번 같이 보시면요. 네. 2년형의 경우에는 총 지원금이 900만 원이 적립이 되고요. 오. 3년형 경우에는 총 1,800만 원이 지원이 됩니다. 네. 그리고 기업 같은 경우에도 지원이 되는데요. 기업은 2년형의 경우에는 1,500만 원 지원이 되고요. 3년형의 경우에는 총 750만 원이 지원이 되는데 다만 기업도 납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2년형의 경우에 400만 원 실제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 지원받는 건 100만 원이고요. 3년형의 경우에는 600만 원 납부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실제 지원금 15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총 한번 따져보면 적립 구조를 보면은 이제 도표를 저희가 좀 준비를 해봤는데 2년형을 선택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2년 만근 시 본인이 적립한 300만 원 외에도 정부 지원금, 기업 지원금 해서 1,3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와. 3년형을 선택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3년 만근 시 본인 적립한 600만 원 외에 정부 및 기업 적립금이 2,40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게 그러면 내가 적금을 하면은 정부에서 나한테도 목돈을 마련해주고
기업도 나한테 목돈을 마련해 주는데 정부가 또 기업에도 지원을 해주는 거죠. 네. 둘 다 약간 윈윈이라고 볼 수 그렇죠. 있는 기업도 자비 부담 없이 네. 결국에는 정부 지원 받은 걸로 가지고 근로자를 위해서 아, 활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게 2년형 하면 총 얼마를 받는 거죠? 본인 금액 포함해서 1,600만 원이고요. 다 해서 1,600. 네. 아. 그리고 3년형 같은 경우는 3,000만 원이기 때문에 적은 금액은 아닐 것 같습니다. 이게 사회 초년생들이 목돈 만들기 굉장히 어려운 실정이라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제도는 좀 미리미리 아셔서 빨리빨리 적금을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 소개해 주실 제도 어떤 게 있나요? 제도가 3가지 더 있는데 시간상 시간에 더 있어요. 예. 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네. 그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이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같은 경우에는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의 경우 취업일로부터 5년간 연 15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세의 90%를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해당자 같은 경우에 국세청 홈페이지 통해 가지고 그 신청서를 다운 받으셔서요. 주민등본이랑 원천징수 영수증과 같이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혹시라도 소급해서 이런 부분들을 감면을 받고 싶으시다라고 한다면 경정 청구라는 제도를 통해 가지고 소급 어떤 반환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네. 자, 다음 제도도 바로 네. 소개해 주시죠. 근로자 이제 중소기업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이라는 부분인데요. 중소기업 근로자 같은 경우에 휴가 문화 조성들이 잘 안 돼 있다 보니까 복지 시스템이 잘 안 돼 있다 보니까 기업과 정부 차원에서 국내 여행 경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매년 2월이나 3월 내에 참여 기업을 선정하고요. 참여 기업이 선정이 됐을 경우 근로자는 20만 원을 납부하고 기업은 10만 원을 납부하고 정부는 10만 원을 더 추가로 납부해서 총 40만 원의 여행 그 적립금을 만들어주는 제도고요. 이 40만 원을 가지고 국내 여행 대부분의 숙박시설이나 아니면 렌터카 아니면 입장권 등에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는 뭐 여행 지원까지 해줄 정도로 제도가 다양한데 드디어 마지막 제도입니다. 한번 알아보죠. 네, 마지막 제도는 청년 동행 카드라는 제도인데요. 이제 산업 단지에 있는 중소기업만 해당이 되고요. 거기에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라면 매월 5만 원씩의 교통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교통비는 버스, 지하철뿐만 아니라 택시도 되고요. 아니면 자가 유류비도 되기 때문에 그 사용 용도가 좀 크고요. 해당자의 경우에는 산업단지 내의 관리 기관이나 아니면 한국산업단지공단의 공식 블로그를 통해 가지고 신청이 가능합니다. 네. 와, 자 이렇게 다양한 6가지 제도 정도를 소개해 주신 것 같은데 오늘 마지막으로 교환쌤의 촌철살인 한마디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중소기업 관련 청년 지원제도 소개시켜드렸지만, 그러니까 이 제도 통해서 청년 실업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을 선호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연봉인 거죠. 2019년 대기업 평균 초임이 4,100만 원이고 중소기업 어떤 연봉이 2,870만 원이라고 합니다. 약 1,230만 원 차이가 나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선택하지 않는 그 취준생한테 뭐라고 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닐 것 같습니다. 기존에 이제 낙수 효과를 바라보는 대기업 우선 정책이 좀 펼쳐졌었는데요. 지금 이 방송을 혹시라도 보실 수 있으시다면 국회에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정부에 계신 분들이 좀 더 그러니까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이 만들어졌으면 조금 더 이러한 청년 실업이 해소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6가지 제도를 알아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적금할 때 지원금 많이 얹어주는 이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 신세미 캐스터는 가장 제도 중에 어떤 게 마음에 드나요? 저는 전월세 보증금 대출 전월세. 제도를 눈여겨봤는데요. 저희는 안 되겠죠? 되나요, 나중에 안 되나요? 물어보도록 하고 중소기업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아쉽습니다. 깔끔하게 끝나네요. 네. 자, 오늘 소개해 주신 김교원 노무사님 그리고 신세미 캐스터 두 분 고맙습니다.